지금 그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업의 경우 이 비즈니스 목표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실천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그 늘고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UN 글로벌 컴팩트가 혹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또 요즘 언어로 하면 ESG 경영을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ESG와 UN 글로벌 컴팩트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SG라는 용어가 우리 글로벌 컴팩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최초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게 2004년도에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용어가 처음 그게 나왔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2006년도에 우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ESG라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각국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하면서 ESG 경영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죠. 이러한 ESG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UN 글로벌 컴팩트는 이제 기업의 참여로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례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6월에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했는데요. 제가 임명돼서 처음 저희가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인증서를 전달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방의 자동차 부품 수출 회사인데요. 그래서 네.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대표님께서. 인증서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UN 글로벌 컴팩트를 어떻게 알고 네. 가입을 하셨습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UN 글로벌 컴팩트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수출하는 회사 바이어가 미국 회사인데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이것이 이제 제조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더 실명을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7월에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도 컴팩트에 가입을 하나요? 네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는 왜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서울에서 UN 글로벌 컴팩트 인증서를 받는 이날 뉴욕에서는 에스파가 UN 총회 장소에서 고위급 정치 포럼 장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에스파 자신들은 메타버스 걸 그룹인데, 메타버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현실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지속 가능성을 지지해야 한다. 라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배경에는 팬덤의 요청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것이 뭐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또 소비자 측면에서 팬들 입장에서도 요구가 있구나. 그런 걸 보면 SM 엔터테인먼트는 MZ 소비자 측의 요청,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바이어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ESG 그러한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한 300개 정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ESG라는 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리고 모든 참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외교관으로 일본, 몽골, 캐나다,
뭐 베트남 등에서 근무하시기도 하셨고요. 기후변화 대사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있어서 가로와 세로 모두를 섭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게 참 사실 어려운 난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역사적인 책임 있는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도 해봤는데 보니까 이게 개도국 측에 전 세계의 협력 없이는 기후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많이 대두가 돼서 파리 협정은 역사적 책임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는 개도국도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파리 협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행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 되고 공평한 삶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진국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지원, 세 번째는 역량 배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설정한 목표를 이행함에 있어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개도국의 이행을 위해서 선진국이 얼마만큼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가 개도국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게 또 개도국 입장에는 그러한 지원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고 정부와 기업과 또 시민 그게 이제 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다 함께 이렇게 어울려야지 이것이 기후 대응이 될까 말까 한 지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no one left behind 다 같이 협력하면서 요즘은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클라이밋 챌린지에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위기까지 이 극복을 하는데 나 혼자의 일에서 해결에 기여가 되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자그마한 기여를 하겠다는 서부터 출발을 하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것이 세대 간의 또 문제가 됩니다. 현 세대가 지구를 쉽게 말하면 망쳤는데 미래 세대가 자라서 살려고 하는데 지구가 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이것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또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성을 가지고 여기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여 년 만에 홍수도 나고요. 유럽은 폭염과 미국은 또 수많은 홍수 가뭄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전에 없는 장기간의 큰 비로 벌써 1,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흐름을 지금 멈출 수는 없지만 기후의 위기를 바로 실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면서 여러분과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